삼전하고 하이닉스 이 같이 좀 가면 안 돼요? 왜 하나는 가고 하나는 못 가고 요새 자꾸 그래? 당분간 좀 그럴 것 당분간? 같습니다. 네. 삼전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방 경직성은 있는데 치고 가기에는 아직 HBM3로 못 보여준 거고요. 민생 보시기에 저거 아직 한참 남았어요, 갈 일. 아직 남았죠. 아직 멀었습니다. 선택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삼성전자를 사서 HBM 통과된 다음에 그거를 바라보고 대응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기다렸다가 삼성전자가 HBM 통과해서 올라가서 딱 움직였을 때 SK하이닉스가 빠졌을 때 그걸 살 것이냐. 대안 두 개. 우리 웅인사 준비해 오신 내용 가운데 네. 이 부분 먼저 한번 들어봅시다. 네. 대왕고래 프로젝트 집중 진단. 네. 액티지오 관련 지금 오늘 뭐 가스공사만 하더라도 그렇대. 맞았죠. 네. 지금 요쪽이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진행은 우선 국가에서 관련해서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서 공식적인 발표를 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은 뭐 관련된 권위 있는 분을 모시고 와서 어제 짧게 입국할 때 인터뷰를 했고 오늘은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했었죠. 공식적으로 뭐 네. 기자회견 형식이었나요? 네, 기자회견 형식이었습니다. 네. 근데 뭐 군더더기가 있지는 않았어요. 팩트 기반의 인터뷰였던 거는 맞고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의 히스토리 통해서 이게 실제 해봄직한 건지 보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과 연결해서 한번 판단해 보는 거죠. 이 여기에 대한 판단들은 뭐 여러 전문가분들이 또 할 거고 네. 우리는 주식시장과 연결해서 본다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먼저 자료를 볼게요. 네, 네. 과거에 우리는 육상 탐사기에서 외국 회사를 통한 탐사기로 넘어왔었어요. 예, 과거에요. 1960, 70년대. 예, 이때는 육상에서 석유 탐사를 했었고 포항 지역은 과거에 한 사례는 있습니다. 육상 탐사입니다. 네, 이때는 실패를 했죠. 네. 지금이랑 기술력의 차이도 커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때는 잘 되지 않았죠. 그러면서 보완을 하려고 했던 게 외국의 석유회사 경험이 있던 쪽 같은 경우를 통해서 이제 법안으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공포를 했었어요. 네. 과거부터 탐사는 계속 이어져 온 겁니다. 예. 네, 그러면서 우리가 한국석유공사라는 걸 설립을 했어요. 외국한테 맡기고 하기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진행을 하겠다라는 점. 왜냐하면 실패를 했었죠. 이때 같은 경우도 다 철수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공사 주도의 석유 탐사가 추진이 됐고 1987년에 동해에서 가스층이 발견됐습니다. 87년에. 네, 87년. 근데 이때는 크게 경제성은 부족했죠. 네, 크게 경제성이 부족했는데 이제 1998년대로 넘어옵니다. 이때가 경제성이 있는 천연가스층이 발견이 됐어요. 98년에. 네, 동해 원가스전이죠. 이게 울산 쪽. 예. 울산 쪽. 네, 울산, 포항 이쪽 다 뭐 그쪽이죠. 지금과 비슷한 쪽. 그러면서 우리 웅이사가 울산이시잖아. 네, 울산입니다. 구경 이 가스전 보셨어요? 가스전은 모르겠습니다, 잘. 예. 먼발치에서도 못 보셨어요? 크게 가스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 가스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예. 오케이. 예, 그렇습니다. 예, 봤어야 되는데 지금 가스 얘기를 하게 될 줄이야. 가스. 2005년으로 넘어옵니다. 2005년 오면 이제 1가스전 인근에 고래 8 구조에서 동해 2가스전이 추가로 발견이 됐어요. 동해 이 가스전은 네, 요 근방들. 고 근방. 네, 울산 1, 2 근방. 1, 2 근방. 예, 이따가 지도 통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발견되었고 지금의 진행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업그레이드 버전 같은 경우가 2022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2022년. 네, 자원 영토 확장 광개토 프로젝트를 수립을 해서 이제 동해 심해에 비롯해서 전해역의 탐사 작업이 수행이 된 거죠. 갑자기 이걸 한다 한 게 아니라 진행이 되고 있었던 네네. 겁니다. 네. 갑자기 한다가 아니고. 네. 그래서 한국석유공사는 울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던 한국 거죠. 석유공사는 보신 적 있어요? 아, 봤습니다. 빌딩 건물도 보고. 네, 봤습니다. 네, 네, 그건 봤습니다. 그건 봤어요. 네, 그건- 다음으로 갑니다.
보통 탐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탄성바 탐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이 됐죠. 예, 여기까지는 했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시추선 이미. 용역 계약이 돼 있는 상황이고 저는 발표를 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시추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네요. 네, 시추.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공당 한 1,000억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공당 예, 구멍이요. 구멍 하나다. 예, 한번 파는 한 판에 1,000억이 예. 든다. 그러면 이게 그냥 1,000억, 5개, 5,000억 이렇게 든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파서 기타 비용까지 다 더하는 거죠. 예, 기타 비용 다 재반 비용. 과거에 팠을 때 우리 가스전도 팠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들었던 비용을 지금의 규모만큼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비용이 어느 정도 산출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캐서 나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득을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수익이 더 크면 해봄직한 거죠. 예. 이게 뭐 한 개 파서 20% 된다 성공 실패 이게 아니라 그만큼 이득이 더 클 수 있으면 네. 해봄직하다 보니 주식시장 반응이 그렇게 나온 거죠. 우선 해봄직하니까. 관련된 종목들의 반등이 나온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볼게 20%의 확률 같은 경우가 낮은가? 누가 오늘 뭐 어디 얼핏 제대로 뉴스 체크는 못했습니다만 썸네일만 보다 보니 뭐 가능성이 20%. 네, 1차적으로 시추 구멍을 찾는 탐사 단계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20%. 통상적으로 아니요 이번에 이번에 예, 이번에 그 얘기를 누가 한 거예요? 20%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했죠. 우리 정부에서 정부가 이 데이터 기반을 맡긴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보니까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이게 최대 심해 유전이었던 가이아나가 성공률이 16%였어요. 16%. 아, 그래요? 그러면 데이터는 우선은 더 높은 거죠. 네, 더 높은 상황이고 뭐 전문가들의 얘기는 영일만 광구는 석유가 있을 만한 분지다. 네, 석유가 있을 만한 분지다. 우리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내 권위 있는 전문가. 예, 국내 권위 있는 전문가 분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오늘 이전에 사람들의 의견은 뭐였냐라고 하면은 해외에 그냥 뚜렷하게 사무실도 번번이 있지 않은 거의 뭐 1인의 회사의 전문가를 해외에서 데리고 와서 이거를 발표하니 그 회사 같은 경우 1인 회사 같은 경우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 라는 그 배경 쪽에 초점을 많이 맞췄는데 실제 데이터 같은 경우는 해봄직한 거죠. 해봄직하다. 네, 해봄직한 상황입니다. 해봄직한 상황. 예. 그리고 과거의 사례를 한번 봐요. 우리나라 쪽에서 코데코 그룹이라는 한국 남방 개발 거기에서 인도네시아 마두라 섬 해역에서 석유 탐사를 했다가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실패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기업이 다른 이제 탐사 방식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다차원으로 조사를 벌여서 유전 지역이 됐어요. 그런 케이스. 그건 전 모르죠. 전 모르는데 우리나라 전문가 분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사화도 됐을 건데요, 지금. 그래. 예. 기사를 한번 보시면 안 그래 되고. 지금 김사월님 그러시네. 금요일 마지막 시간도 공부로 가나요? 오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지금 계속 공부 시킬 거예요, 우리? 저 지금 압축해서 끝낼 거고요. 나머지는 뭐 칠하면 다 칠게요. 네. 칠하면 차야죠. 네. 칠하면 다 차야죠. 웅 이사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네. 그 20%에 한번 배팅 해보고 싶어요? 네. 그래야죠. 주식 측면에서도?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한 문장으로 요약할게요. 예전에 정주영 명예회장 같은 경우가 회복이나 했어. 네, 회복이나 했냐고. 회복이나 임자 회복이나 했어? 네, 해본 자가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결과가 나오는 건데 그냥 안 하고 뭐 우려된 사항들 안 되지 않냐. 어차피 이게 뭐 그런 요인들을 생각하면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 데이터를 보면 원유 그다음에 가스 가격 환율 적용을 하면 최대 매출 규모는 1,200조 후반 정도 돼요. 1,200조 후반. 네. 그리고 과거에 우리 동해가스전 개발비를 단순 대입을 했을 때 한 370조 정도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게 실패하면 날리는 거고 성공하면 1,200조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해봄직한 거죠. 오케이. 예, 단적으로 숫자를 보기에 그러면 비난할 수가 있겠죠. 네가 돈 내냐. 예, 네가 돈 내냐 저한테 그럴 수도 있겠죠.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제가 뭐 내야죠. 열심히 해서. 우리 홍 이사 임자 해보기는 해봤어. 아주 멋있는 그걸 우리 이수영. 네. 잠깐만 여기 이제 어떻게 손수건으로 이렇게 오른쪽에. 네. 오른쪽에. 아, 예, 예. 그렇게 네, 하고. 죄송합니다. 네. 형은 이쪽 치실 거예요? 이미 쳤었고요. 이미 쳤고. 예, 쳤었는데 이제 어. 모르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이게 주작이더라고요. 주작? 예. 광고 이름이 주작입니다. 광고 이름이. 예, 주작, 광고. 방어, 뭐 홍게. 아 그래요. 예, 다음에 보면 거북이, 음. 닌자 거북이. 아, 예, 뭐 이게 다 나올. 그래서 처음에 주작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그랬어요. 그 주작이에요? 얘기 나오면 막 이렇게 쫙 밀렸다가 아니래, 그거 아니고 광고 이름이래. 그래서 뭐야? 그러면서 다시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냥 그런 해프닝도 있었고 별 다 많은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결론은 시초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시초해보고 그때까지 가봐야 될 것 같고 근데 항상 테마는 그런 게 뭐가 아직 이번에 연말이죠 시초가. 네, 그럼 그 안까지는 밀리면 또 혹시 뭐 얘기 나올 거 없나 싶어서 또 올라가고 왔다 갔다 이럴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그냥 저희가 보통 이게 대박이야 하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비용이나 또 경과 봐야 되니까 이럴 때는 훅 빠지면 들어가면 됩니다. 네. 훅 빠지면 예, 들어가면 훅 빠지면 근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훅 빠지면 다시 돌려놓고 이런 거 나오다가 또 이제 정부의 뭐 구체적인 계획 뭐 무슨 시추선 어디랑 지금 계약한 데가 노르웨이 네. 선사죠. 네. 예, 삼성중공업부에서 만든 딜라페어 뭐 하여튼간 이쪽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좀 또 구체적으로 나온다든가 뭐 그래서 아니면 정부 이번에 또 보니까 정부 집행 예산 또 늘리더라고 이쪽에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 뭐 소스 이렇게 탁탁탁 쳐주는 거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움직이겠죠. 근데 그거는 테마주는 당일 중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일 중에 적절한 자리 가서 치고 빠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아니면은 차트 망가졌네 이럴 때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 두 가지로 보시면 돼. 꼭 망가졌네 하는 자리에서 돌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이게 저희가 심리 한쪽으로 확 기울였을 때 나오는 변화랑 똑같거든요. 네, 그걸 봤었을 때 일단 지금은 그냥 내가 변동성을 충분히 사랑하고 매매할 수 있겠느냐. 여기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충분히 변동성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네. 아씨, 위클리 리포트 하기 전에 궁금한 거 다 묻고 차 보자. 그러시죠. 예. 삼양식품 무약가요. 삼양식품이요? 예. 축하드립니다. 아니 예. 누가 물어봐 달래.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되게 수익 많이 보신 분들이 이제 언제 팔까 이렇게 해서 물어보시는 건데요. 네. 소장님 본인의 얘기를 남의 거로 포장을 해서 얘기하시는 건 아니시고요. 아니. 네. 그래서 소장님 라면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라면은 좋아하는데 네. 그거는 불닭은 오리지널 먹으니까 진짜 똥꼬에 불나던데. 격조 있는 단어를. 예. 네. 네. 삼양식품 지금 사도 돼요, 옹사님? 저는 사는 거는 좀 늦은 것 같고요. 예. 신규 매수는 조정을 기다려야 되고요.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영업이익률 꺾이기 전까지는 가지고 가보는 거죠. 예. 각 분기 20% 이상 영업이익률 나왔으니까 뭐 한번 확인해서 이거 꺾이면 이제 한 방 맞고 내리면 되는 거고요. 왜 이런 데는 왜 주식 분할 안 하지? 액면 분할 안 하지? 액면 분할을 굳이 하기보다 본업에 집중하는 거죠. 예. 열심히 일하면 주식은 알아서 오르니까요. 주가에 관심 없는 거죠? 네. 뭐. 관심이 크게 없고 그냥 그렇게 하는. 네.
거기다가 뭐 보통 대주주가 이런 회사는 보통 대주주가 절반 이상 들고 계신가요? 거의 그런 건가? 식품회사에서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잠깐 볼까요? 예, 45% 갖고 있네요. 네. 45% 갖고 계셔. 네. 국민연금에서 10%. 네. 네. 근데 이게 보다 보니까 어젠가요 오늘인가 이것도 증설 공시했습니다. 네, 증설. 예, 더 늘린데요. 네. 지금 바빠 죽겠는데 공장 늘려서 계속 팔아야 되는데 뭔 돈으로 증설해요? 또 유상증자 하시나? 증액이 없습니다. 내부 자금 같습니다. 네. 예. 아니, 너무 우직하다. 한 분기에 아니 800억 너무 우직해. 이 정도 막 이렇게 매일 거의 매일 이렇게 막 뭡니까 언론에서 이름이 오르고 식품주가 뜨고 있고 뭐 1억 불씩 2달 연속 수출을 했고 외국인들도 점점 여기에 입맛을 갖다가 들이기 시작했다 이러면은 이럴 때 유상증자도 하고 CB도 발행하고 막 그런 걸 모르시나 보다. 아니면 CFO가 없나? 목장에서 속일 넣어야 됩니다. 예. 소는 누가 키웁니까? 증자하다가. 예. 그래서 멋있다. 회사가 멋있다 그러면. 그래서 계속 있는 돈으로 그냥 증설하고. 네. 그러고 보니까 밀양 공장 예전에 그 작년 같은 경우 그랬었어요. 이게 구조를 보다 보니까 의외로 그 물량은 그러니까 물량은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수익성이 그만큼 안 나오는데 뭐가 안 나와요? 수익성이 영업이익이 그만큼 안 나오는데 네, 네. 비용이 많이 들어갔던 게 왜 재작년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거기 또 시간에 수당 뭐 이런 것도 야간에도 쳐주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또 생각하는 것만큼 실적이 안 나왔었어요. 그때 또 주가가 막 흔들흔들했었죠. 안 되겠다. 스마트 팩토리 지어 그러면서 밀양 공장에 스마트 팩토리 딱 집어넣었더니 바로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 수익성이 팍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약간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제대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매출 튀면서 그동안 비용 같이 따라온 게 아니라 비용은 확 꺾고 있고 감가상각만 해주면 이거 만약에 감가상각 끝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런 현상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런 결과로 가지 않았나 싶은데 못 사죠. 사고는 싶은데 그러면 이런 비슷한 차트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야? 실리콘2. 실리콘이 두 개입니다. 화장품 회사. 네. 네. 근데 또 손이 이상하네. 화장품 회사. 예. 이렇게 또 혹시 소장님 한번 차트 한번 봐주세요. 지금 안 그래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예, 실리콘2. 실리콘2 이런 회사 그냥 자고 일어나면 요만큼 좀 조정 좀 받나 싶으면 그냥 우르르 하고 다시 다 올려놓고 네 계속 올려놓고 자 우리 소장님이시라면 펀드멘탈도 다 포함 아니면 그러니까 두 주자거든요. 음식료 주도주 화장품 주도주 두 쪽에서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소장님? 기술적 분석 포함 뭐 기본적 분석 포함 모두 다 봤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뭐 데일리로 보나 위클리로 보나 먼슬리로 보나 지금 들어간다는 것은 간이 배 밖에 나온 거고 그런데 그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가 있고 예. 요거 작심하고 이렇게 땡긴 선수들은 지금 이게 거래량이 빨리 터져줘야겠네. 막 따라 붙어줘야 이거 앵기고 나올 낀데 거래는 잘 안 터지네. 최근 들어서는 다 잠긴 거 아닙니까 이러면? 다 잠긴 건가? 예. 이제 뭐 안 내놓으면 이제 그냥 계속 4만 원대에서 노는 거예요? 근데 이런 때가 되게 신기한 게 뭐가 나오냐면요. 보통 이렇게 막 가다가 고점에서 막 치고 갔는데 외국인들 매수가 떡 들어와 있어요. 외국인 매수가? 예. 그럼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저렇게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 고점에다가 외국인 매수가 막 때려서 뭐 몇십만 주 산다. 그럼 저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이거 지금 이 가격에서 사는 거 보면은 더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주가는 쉬지도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생각 드는 게 또 그 외국인 만나보셨어요? 아니 말하는데 막 이렇게 막 쌈장하고 마늘하고 막 이런 냄새 안 납니까? 뭐 가까이 어떻게 이렇게 가까이 얼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그거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이거 비슷한 케이스가 또 HD 현대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이것도 그랬지 않습니까? 자꾸만 일어나면 외국인들이 사면서 계속 땡겨버려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긴다. 지기는데 야는 지금 약간 꺾였죠? 이상하네. 약간 이상하네 이거. 현대일렉트릭은 좀 거시기한데.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도 외국인들이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또 사고 있어. 사고 있습니다. 예. 다 머리색 보셨어요? 자꾸 저한테 제가 뭐 어디 뭐 비지터 뭐 아니면 뭐 외교관도 아니고 뭘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제가. 그래요? 예. 나오는 데이터만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반대로 보게 되면
빡 올라가는데도 외국인들이 많이 산다 그러면은 저 더 사야 되나?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빡 빠지는데 외국인들이 계속 삽니다. 그러면 와 이거 단기 반등 들어올 텐데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 요걸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신이 아닙니다. 이들도 그냥 플레이하고 뭐 말씀하셨듯이 진짜 뭐 머리색이 까만지 노란지 초록색인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런 쪽에서 만약에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없잖아요, 바로. 네, 그러면 이제 거래 완전히 터질 거고 그런 시그널이 나오는 게 더 중요하지. 아이고 어제 외국인들이 이만큼 샀는데 오늘 주가 왜 이렇게 빠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네. 예, 그러니까 저희는 어차피 일일이 다 모르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고점 지구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것만 파악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때까지는 계속 땡기겠죠. 네.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예. 선셋 블루님 말씀이 맞네. 염색으로 커버 가능하대 머리색은. 아 그런가요? 야, 큰일 날 뻔했네요. 예. 참 하기야. 요즘 뜨는 그 배우 있잖아, 그 김민식. 네? 그 카지노에서 그 왜 최민식이 그 나왔고 최근에 뭐 킬러들의 뭐 쇼핑몰인가 그것도 나왔던 그 친구인데 그 누가 보면은 그 완전히 그 외국인 같지. 네. 그 오리지널 그 또 얼굴 이렇게 의정부 동두천 쪽 예. 출신 예, 칼자국 좀 있을 것 같고요. 예. 아 그러니 차라리 머리색보다 아까 내가 말한 대로 가까이서 최대한 가까이서 얘기하면서 네.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냄새를 한번 맡아보시라고. 바다 냄새인지 마늘 냄새인지. 맞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예, 그래, 예. 그래요. 그리고 저기는 그 시기는 삼전하고 하이닉스 요 같이 좀 가면 안 돼요? 왜 하나는 가고 하나는 못 가고 요새 자꾸 그래? 당분간 좀 그럴 것 당분간? 같습니다. 네, 당분간. 그래서 삼전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방 경직성은 있는데 삼전은 예, 치고 가기에는 아직 HBM3로 못 보여준 거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최근에 요 근래 2개월 사이에 TSMC랑 협력을 발표를 했어요. 협업을 예, 그게 단순히 그냥 TSMC랑 협업해서 이게 확 나아지는 구조라고 하기보다 HBM3E 다음이 4거든요. 4에서 TSMC랑 협력하면서 우리가 지금의 뭐 서버단 뭐 이쪽에 다 문제인 발열, 전력 이 부분 한 30% 정도 줄이는 걸 확인을 했어요. 하다 보니 이제 SK 하이닉스는 TSMC와 협업하면서 HBM4 같은 경우가 난제인 발열이랑 전력을 그래도 좀 줄이니까 주가는 쏠 수 있는 거죠. 쏠 수 있는 거죠. 쏠 수 있다. 네. 지금 뭐 207,500원 이제 뭐 매도 맞고 나니까 이제 별로 걱정은 안 되네. 민지기 팀장이 커피 샀으니까 뭐 20만 원 내기는 끝났고 일단 뭐 그거 한데 지금 민생 보시기에 저거 네. 아직 한참 남았어요 갈 일. 아직 남았죠. 아직 멀었습니다. 네. 아직 멀었어. 아 이러면 또 티나는데. 아, 근데 되게 신기한 건요. 제가 이제 하이닉스를 덜어다가 하이닉스를 덜어다가 예 삼성전자를 샀거든요. 이렇게 해서 구조가 뭐 비율이 좀 다릅니다만 예 근데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한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게다가 이게 조금 있다 보면 이제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삼성전자가 뭐 퀵테스트니 뭐가 통과됐다라고 움직이게 되면 하이닉스가 또 빠져요. 네네. 네. 네. 그럴 때 또 잘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또 뭐 2, 3일 또 주르륵 빠지잖아요. 근데 또 버팁니다. 그런 관점들 보시면서 이게 만약에 그럼 지금부터 노릴 거는 선택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삼성전자를 사서 HBM 통과된 다음에 그거를 바라보고 대응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기다렸다가 삼성전자가 어차피 삼성전자 잘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 못할 것 같아 그러면 그거 올라가서 HBM 통과해서 올라가서 딱 움직였을 때 SK하이닉스가 빠졌을 때 그걸 살 것이냐. 대안 두 개. 네. 괜찮지? 오. 저 좀 괜찮. 그거 같아요. 1타 강사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이제 빡 한 방에 알게 그냥 예, 전두엽을 딱 때려주는 울 때 이거야? 울 때? 한 방에 이해되게. 아, 네. 제 뇌비 어딘데? 예, 뭐 어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 안에 있습니다. 네, 머리 안에. 깜짝 놀. 전 뇌비. 나 벌써 그리고 그거 하나 있어. 그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 이게 만약에 삼성전자가 끝이 아닌 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다가오는 시간, 블랙윈의 시간이 오고 그 다음에 또 루빈의 시간이 온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제 B100, R100 이런 식으로 또 나오면서 쭉 들어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이게 다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그러면 데이터도 또 많이 저장하고 왔다 갔다 해줘야 됩니다. 저장 장치도 폭발합니다. SSD. 예, SSD. 소장님한테 예, 그러니까 혹시 소장님 그거 아십니까? 예전에 SKC가 그 비디오 보면서 이렇게 그 테이프 이렇게 네. 큰 거, 시커먼 거. 그 전산실이라고 해서 딱 가면은 전산실 같은 데 가면 네, 두 개 딱 돌아가서 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어. 그게 효시입니다. 스토리지의 첫째. 테이프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그게 마그네틱 테이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기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온 게 HDD,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지금 이거를 많이 쓰고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전력이나 여러 가지 장점상 또 스피드상 SSD가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SSD가. 네. 이거는 낸드가 압축해서 컨트롤러랑 같이 만들어요. 그러면 이것도 같이 커지겠죠. 그게 벌써 지금 5월달 수출 동향에 찍히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80몇 프로가 찍혀버렸어요. 그 지난 만드는 회사가 어딘데 그래? 만드는 회사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 메모리 업체들 다 하고 그걸 가지고 컨트롤러 만들어서 패키징하는 쪽은 뭐 또 따로 다른 회사들이 있고, 예, 퓨어 스토리지 뭐 이런 회사들도 있고, 델 뭐 HP 이런 회사들도 거기 연관돼 있고, 하지만 순수하게 이게 크게 된다 그러면은 수혜를 받는 쪽은 또 삼성전자지 않습니까? 제 말은 하반기에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쫙 올라가니까 그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괜찮다. 예. 형이 지난번 형이 예전에 그랬잖아. 저 그쪽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갈만할 것 같으면은 네. 걔들보다 트레이딩 측면에서는 수익 측면에서는 그 주변에 소부장이 더 나을 수도 있다며. 그렇죠, 그렇죠. 예. 이번에도 이번에도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이제 그거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미 반도체가 올라간 걸 보다 보니까 제2의 한미 반도체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제2의 한미 반도체. 예. 즉 기술 좀 갖고 있고 누가 카피를 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못하는 거. 그런데 여기서 하이닉스랑 계속 같이 들어갔는데 하이닉스 외에 마이크론, 삼성하고 같이 들어가는 영역이 이제 3배로 들어가는 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HBM 장비들은 지금 재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오늘도 뭐 거의 20% 가까이 쫙 올라간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그런 것도 그러니까 밸류가 지금 보여준 게 있거든요. 한미 반도체가. 그러니까 그것 따라서 다 저것도 저희 가면 1년 시대에 누가 뭐라 그래. 근데 막상 실적이 작년 4분기부터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시장의 반응들은 2분기도 이 정도 찍어주는데 그러면 한미 반도체 밸류가 얼마더라? 진행시켜.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오랜만에 나왔네요. 네. 맞아. 네. 그런 거 이제 찾아가는 게임이 하반기 계속 될 것 같아요. 그 제2 한미 반도체는 제가 보기엔 모 회사가 될 것 같아요. 그 P로 시작하는 회사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3의 한미 반도체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로 시작해요? 찾아야죠. 이제 찾아야죠. 우리 덕기왕님, 이 사람들은 오직 이익 관련된 것만 관심이 있어. 뭔가 좀 칭찬 같으면서도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좀 속물처럼 보시기도 하는 그런 듯. 이제 그러면은 시간 많이 됐지만 네. 위클리 리포트를 압축적으로 네. 너무 이익 관련된 쪽으로만 가지 말고 뭔가 이 철학과 인문학적 소양이 녹아든 뭐 그런 걸로 한번 위클리 리포트 한번. 눈물 한 번 빼드리겠습니다. 그럼 인문학적으로 울려드립니까? 콜. 자, 아닙니다. 교양이니까. 7, 8분대로. 네. 울면서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위클리 리포트.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동향을 보면은 일단은 그게 확인되네요. 5월 말에 다 주춤했다가 한꺼번에 다 같이 의차하고 좀 의차. 예. 자, 이렇게 탁 치고 이렇게 좀 움직이는 거 이게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근데 또 신기한 거는 만약에 지금까지 그랬었으면은 저 코스닥이 반응은 없었어요. 반응이 없었는데 코스닥도 같이 이번엔 나도 같이 뛰어야지 라고 하는 배경이 오늘도 그랬습니다. 오늘 만약에 반도체 쪽들이 셌다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 섹터들은 죽었어야 됐어요. 안 죽습니다. 아하. 나도 같이 가 형 이러면서 그러지. 예, 바이오 같이 들어오고 2차전지 나 그동안 고생했어 울면서 같이 쫓아오고 있고 이게 세계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지수가 이렇게 움직이네요. 거기다가 코스닥 혹시 차트 이걸 제가 준비를 못해서 그런데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코스닥 차트? 예, 이것도 뭔가 이제 엉덩이 참 찰싹찰싹 때려줘서 이렇게 턴하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그렇고
이제 홍콩만 따라잡으면 됩니다. 홍콩. 네, 홍콩은 멈추고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거 보셨으면 좋겠고 기술적 분석입니다. 나스닥은 일단 뭐 아무 이상 없습니다. 조정을 받아도 장중에 요 자리 그냥 뭐 우르르 갔다가 뭐 이것도 그거 있었잖아요. 뭐 장중에 한 2% 빠져도 그거 봤나? 그게 다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보면 다 원위치에 있는데 뭐 와. 플러스 돌려놨든지 뭐 낙폭 다 줄였든지 뭐 그거 봤나? 나스닥은. 그렇죠? 나스닥은 신이야. 나스닥 당신이요? 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보게 되면은 한 이제 17,000이죠. 근데 거기 지금 지지권 막 갇혀 있기 때문에 뭐 웬만하면 특히 오늘 뭐 고용지표 뭐 열어봐 이런 느낌입니다. 뭐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도 않는 것 같고요. 네, 나오는 고용지표 좋으면 경제 좋으네, 경기 좋으네 하고 고용지표 하면 금리 낮추겠네 하고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고. 지금 시점에서는 고용지표 안 좋은 게 호재일 것 같아요. 고용지표 안 좋은 게. 예. 왜냐면 유럽도 했고 거기다가 캐나다도 했고 걔네들 다 뭐 어떻게 경기 지표 좋아서 한 거 아니거든요. 좋은 게 아니라 더 망가질까 봐 한 거지 않습니까? 솔직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쯤 하면 되겠다. 한 2년 됐으니까 이제 되겠다라고 하면서 들어간 거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연준은 조사 막 떼쓰고 있잖아요. 우리는 왜 안 해? 뭐 이러면서요. 그거 했었을 때 마침 고용지표까지 약간 좀 주춤하는 거 보여준다 그러면 또 기대감이 막 또 살아나겠죠. 그게 금리에서 나올 겁니다. 형 얼마 전에 벌써 한 달 더 된 것 같은데 네. 6월달 네. 6월 FMC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갖다가 언급한 국내 최초의 인물이요. 아 정말요? 형이. 그럼 오늘 아침에 내가 또 한 명 더 봤어. 대신정권의 문남중 위원도. 네. 다들 지금 뭐 9월이나 혹시나 빠르면 뭐 7월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6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길래 네. 지금도 형 유효? 다음 주인데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다음 주에 연준도 금리 인하? 무서워요. 아니 그때 저는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여전히.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입니까? 경기에 따른 그 경기에 대한 어떤 연준의 통화 정책 당국으로서의 어떤 네. 판단입니까? 복합적으로 생각합니다. 복합적이다. 네, 복합적으로 해도 그러니까 자꾸 그냥 명분만 찾았다는 느낌이 들어서 해도 될 때는 왔는데 눈치 보고 있습니다. 욕 안 먹으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PD님 저거 바로 올렸네. 또 소신 발언 영상 바로 보기 해갖고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또 우리 민수 형 또 6월달에 금리 인하고 또 바로 딱 올렸네. 죄송한데요. 안 되면 사과해야죠. 잘못 봤습니다. 이러면서 빠르면 안 해서 올라가면은 금리 인하 안 해도 될 만큼 좋네 해갖고 시장도 올라가면 뭐 괜찮은 거지 뭐. 안 그럴 것 같아 지금은. 금리 인하 안 해주면 힘들 것 같다고? 미국장이? 그걸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 신흥국 우리 증시는 금리 떨어진 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신흥국은. 예. 근데 그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와서 지들은 버틴다고 쳐요. 저희는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 그런 상황이 돼서 그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뭐 우리 증시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아니고 미국도 여러 가지 퍼즐을 맞춰보게 되면 부채가 4,400조 달러가 그렇게 돼 있죠. 4,400조입니다. 이거 이자만 어떻게 물을 텐데요? 뭐 4,400. 4조 달러인가? 4조 달러? 예. 이제 헛갈린다 숫자는. 근데 그런 나라에서 이거 금리 유지만 돼도 한 달에 나가는 게 얼마입니까? 그러면 자기가 자초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거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는 또 대선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그건 이제 뭐 다 짬뽕해서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요, 네. 그래요. 나스닥은 깔끔한데 코스피는 드롭 이것저것 다. 예.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 제가 지난주에는 2670 노래를 했습니다. 2670 지지해야 된다. 그 지지하니까 이제 탁 전환되고 그 다음에 노래해야 될 게 2720입니다. 2720이 안착되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지금 나온 오늘 2720 올라섰잖아요. 2722인데. 또 하루 올려놓고 또 그 다음에 쭉 빼버리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일단 들어는 섰습니다. 애초에 찍은 좌표는 2860인데 언제 가나? 처음에 찍었을 때 타겟은 2720이고 2720 다음에 2850 내지 2860으로 찍히는데 거기를 언제 가겠지? 가겠죠. 그거는
그 외국인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물어봐야 될 것 예, 같고. 근데 여기서 그나마 요 추세 전환할 때 보게 되면 저항선을 딱 돌파할 때 보면 거래가 팍 실립니다. 이건 의미 있는 변화 아닐까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거래가. 네. 그러니까 되게 활발한 게 제가 걱정했던 거는 또 이렇게 가는데 뭐 삼성전자만 끌고 간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섹터만 하나 끌고 간다는 거. 그러니까 요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오는데 밸류업만 같지 않습니까? 힘이 없어요. 그러면 또 그다음에 이렇게 가는데 전력기금만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또 힘이 없어요. 아무리 시총이 10조 됐다고 하더라도 다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또 불닭만 가갖고도 될 일이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예. 불닭, 쌈닭 다 가야 됩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예탁금과 시종장고추인데 요거는 조금 눈길이 갑니다. 예탁금이 떨어져요. 예탁감이 떨어져. 예, 지금 54조 대까지 내려온 것 같은데 이렇게 빠지는 건 좀 주가 올라오니까 아예 돈 빼야지 그러면서 아파트가 11주째 상승한다면서요 매매가가. 아파트가. 예. 이거 돈 풀리면 또 부동산 이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돼 있는데 신용은 크게 안 흔들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번에 신용은 늘었거든요. 근데 코스피 쪽이 늘었네. 코스피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베팅을 코스피를 딱 했는데 시중 갖고 먹으셨네요. 이번에. 먹었네. 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는데 이거 몇 번은 먹게 해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크게 뺏어 가잖아요. 그걸 조심하셔야죠. 그래서 일단은 먹었으면 신용은 챙기자. 이게 맞지 않나 먹었으면 싶습니다. 챙기자. 네. 광삼점이나 청단으로 이렇게 나면은 기분은 좋은데 꼭 그러고 나서 쓰리고 피박을 당하니 그렇죠. 먹방까지. 네. 이게 무슨 고스톱 방송도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6월 첫 주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이번 주는 틀은 게 외국인들이 큰 관여를 했습니다. 근데 규모상으로는 코스닥을 더 많이 샀네요. 네, 6천억대, 코스피가 8천억대니까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산 거는 그냥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알테오젠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알테오젠. 네. 외국인들이 그냥 또 주식 사는 거 전기전자 거의 다 샀습니다. IT 샀고요. 네. 삼성전자 아니면 하이닉스. 그렇겠죠. 예,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의약품 요거. 의약 바이오 쪽이죠. 개인만 빼고 다 사는데요. 또 기관들 의약품 쪽에. 네. 이게 셀트리온도 여기 들어가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 이거 되게 신기한 흐름들인 것 같고. 또 지난번에 왜 음식료 쪽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잘 보셔야 된다고. 음식료? 예. 그때 벌써 한 달 반 예. 전부터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시그널은 나오는데 주가만 안 갔다고 그러지 말고 버텨보자.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뭐 음식료 이제 요게 또 의약품 이렇게 나오네요. 바이오 이제 가는 겁니까? 네, 요거 바이오. 네 보셔야 될 것 같고 운수장비 쪽은 외국인 기관이 관심을 갖고 있네요. 네.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 네. 3전 하이닉스가 아니라 이번 주는 하이닉스 3전이네요. 이렇게 잡히고 있고 요게 문제입니다. LS, LS 일렉트릭. 네. 계속 사는데 주가만 빠져 있어요. 글쎄.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효성중공업, HG현대일렉트릭 다 삽니다. 주가만 빠져 있어요. 요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또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지금 2차전지 들어옵니다. 포퓨 들어오고 있고 게다가 또 기관들도 에코프로 머티가 그렇게 빠지더니 거기서 이제 또 저 밑에 있는 걸 또 쫙 끌어올리더라고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코스닥도 에코프로 BM 같이 기관도 같이 사고 있고요. 오랜만에 발견된 원익 QNC 이것도 지금 수출 동향 괜찮은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움직이고 있고 PSK 홀딩스 또 이런 종목들 또 코스닥 반도체 소부장 쪽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요 VT 코스메카 코리아 화장품도 관심 있는 쪽은 계속 매수가 들어오네요. 이것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래도 현대차, HL 만도 기관들은 이쪽들 계속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대로 이제 성장주의 플레이가 들어온다. 그러면 네이버가 움직이겠죠. 그것도 이제 슬슬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 문제의 종목 실리콘2 와 기관은 계속 사고 있고요. 네 그리고 보니까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의외로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그리고 보로노이 이런 식으로 기관들이 좀 드라이브하는 바이오주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외국인 순매수상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있네. 그 제일 처음에 얘기 드렸는데요. 운수. 네네. 또 틀린 거예요? 개인들이?
개인분들도 샀을 것 같고요. 샀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아닌데 저는 2차 전지 산 건 잘했고요. 2차 전지 산 건 잘했고. 네, 잘했다라는 생각이고요. IT를 비운 건 2차 전지를 사기 위해 비웠는지는 수급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거 한번 살펴보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개인 주체의 수급 흐름인데요. IT를 대형 IT는 매도했습니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도를 했는데 한미반도체와 LG전자, 삼성전기 이쪽으로 매수를 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매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는 매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도 종목 쪽에서 2차 전지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개인 주체분들은 우선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LG에너지 솔루션은 줄였고요. 나머지 2차 전지 쪽은 거래소 기준으로는 매수가 크게 잡히지는 않았어요. 예. 한국가스공사, 원전, 두산에너빌리티, HD 현대일렉트릭 쪽으로 좀 매수를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예. 수급으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전자매도가 컸네요. 네, 전자매도 교체 매매인 것 같습니다. 개인 주체분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으으로 가보면 충성도가 높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매도가 나왔어요. 네, 매도가 나왔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가장 매도 금액이 크네요. 틀린 거죠? 네, 털렸습니다. 에코프로 BM도 저 털렸다고 봅니다. 네, 털렸다고 보고 PSK 홀딩스도 털렸습니다, 확실히. 네. 네, 그렇고 매수 YC, 네, HPSP, 주성 엔지니어링, 괜찮습니다. 네, TMC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약간 포트의 변화를 준 것 같아요. 전체 개인 투자 주체분들도요.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디서 우리가 눈물을 쏙 빼야 됩니까? 어느 대목에서? 눈물을 뺄 건 알테오젠 털린 거랑요. 네. 에코프로 BM도 저는 털렸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그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재료가 있었나요? 2차 전지 움직이는데? 재료는 우선 시장 안에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왔고요. 네. 리튬 쪽? 리튬 그쪽 메탈 구성하는 쪽이 니켈? 다 올라왔어요. 다 올라오는 상황이고 시장에서는 수요를 보는 상황이었는데 수요에서도 GM 전기차 판매 5월 데이터가 1월에서 4월 대비해서 50%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중고차 판매가 한 3.4% 정도 증가했어요. 전기차가. 네.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문제는 가격이구나. 가격? 네, 합리적인 가격이 되면 전기차는 구매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유럽에서 관세, 중국 쪽 한다라고 하니까 더 이상 나빠질 거는 없는 상황인데 주가는 빠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라보던 건 수요였는데 데이터로 이제 수요가 올라오는 거 보여주니까 그러면 매수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중국적 견제까지 들어가지니까요. 정황상 나빠질 수 있는 정황이 이제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매수해 볼 수 있는 거죠. 매수해 볼 수 있다. 매수해 볼 수 있다 보니까 저는 접근을 했다 생각을 하고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기존에 보던 시각이랑은 조금 더 무게를 가중해서 봐도 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아에서 새로 나온 EV3. 요게 뭔가 요거 잘 되면은 기아도 사셔야 됩니다. EV3? 예. EV3 보시면 지금 벌써 출시됐어요? 차가 돌아다녀요? 이제 예약 판매 들어가고 있고 예약 판매 들어가고 나올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자동차에 전기차에 비싸다에 대한 관념을 깰 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형차인가 보네. 소형차입니다. 숫자 낮은 거 보니까. 예. 소형차인데 소형차 같지가 않더라고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아 그래요? 원래 이게 저희가 차를 타게 되면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앉아서 여기 그 대시보드 여기 있고 이걸 글로브라고 그래요. 예. 이런 거 있고 그래서 이게 울퉁불퉁한 이유가 이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 와이어 들어가 있고 배선 들어가 있고 거기
들어가 때문에 이게 여기서 막 왈퉁불퉁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거의 때려 넣다 보니까요. 전기차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평평해요. 넓어 보입니다. 그냥 작은 차 타도. 그래서 그렇게 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참 많이 그랬거든요. 이거 저가로 만들기 위해서 LFP 쓸 거다. 아닙니다. NCM 계열입니다. 이걸로 나오는데 가격을 보조금 받게 되면 3천만 원 중반으로 들어옵니다. 3천만 원 중반? 네. 이러면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4천만 원 넘겨서 지금 그랜저가 얼마야? 한 5천만 원 됩니까 요즘에? 그 뭐 옵션 따라 하도 가격이 다르니까 그래요? 뭐 얼마라고 얘기하니까 뭐 한 거 아니에요. 현대차는 차종마다. 그렇죠. 이제 잘 생각했을 때 내가 첫 차를 산다고 하는데 인프라만 좀 받쳐주게 되면 이런 그랜저 같은 그런 그러니까 쓰면 한 번 기름 넣으면 얼마 들어갑니까? 거의 뭐 8, 9만 원 들어가겠죠. 그런 거와 다르게 그 차값 저렴한데 이 정도까지 나오기 시작한다. 이게 아마 350km가 그럴 거예요. 스탠다드 모델이. 그리고 또 롱레인지가 500km 나올 겁니다. 그럼 기름 한번 만땅 미기 가지고 저까지 못 가네. 부산 못 가네. 거의 500km니까 거의 차 안 막히고 다 와가지고 겨울엔 못 갑니다. 겨울에는 못 못 갈 것 같고요. 예. 거의 다 와가지고 여름에는 에어컨 타는 거는 괜찮고. 에어컨도 안 되겠죠? 네. 문 열어놓고 문 열어놓고 난닝구 있고 이렇게 네,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 언덕길 피하고. 또 경부고속도로가 뭐 그 언덕은 별로 없지. 그래서 약간 요게 이제 먹히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저변을 좀 바꾼다고 그러죠.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큐의 확대를 바꾸는 역할로 했었을 때 그러면 다른 자동차 메이커들도 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또 다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그리고 저 왜 위에서 갖고 온 자료 중에 네. 좀 선수들이 좀 있는 데가 사모펀드 아니에요? 네, 기금 사모펀드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금 쪽은 그 삼성전자랑 에코프로 머티 매수 오늘 매수했을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매수를 했고 아까 짚어주신 셀트리온 같은 경우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매도 안개 가스공사 네 주가 올라와서 매도를 했고 HD 현대일렉, LS 일렉트라 예 이쪽 피우고 한미 반도체, SK 하이닉스 쪽도 매도를 했네요.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네. 기금이라 하면 그냥 국민연금으로 보면 돼요. 네, 기금 근데 아웃소싱까지 같이 더해서 좀 나왔는데 네, 좀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특이한데요? 네, 특이해요. 주도주 막 팔았는데요? 네, 막 네. 아마 뭐 자금 바뀌는 면이 있나? 예, 좀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주식 비중 줄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좀 그런 건지 아니면은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인다며 앞으로. 근데 또 자세히 보게 되면 또 그렇게 줄이는 건 아니래요. 또 네. 금액이 커지다 전체 보니까 금액. 예. 그렇게 되면은 또 다시 사긴 산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예. 코스닥 가봅니다. 네. 네. 이런 식이죠. 들어오는 게 에코프로 BM. 이 수급 보고 2차 전지가 좋다는 건 아니에요. 예, 수급 보고 이게 어떤 업종이 좋다는 건 갇힐 수 있거든요.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갇힐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수급 보고 샀다가 수급 털리면은 주가 빠지면 감당 못 하는데 그래서 에코프로 BM, 뭐 대주전자 재료 다 괜찮은 종목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덕산도 충분히 살만했고 뭐 IT 쪽도 다 할만한 종목이었고요. 매도 같은 경우 전 PSK 홀딩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매도는. 예, 이거는 PSK 홀딩스 테크윙은 예, 투톱으로 좀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사모펀드 쪽 갑니다. 마지막이고요. 거래소는 전자 매수, 에코프로 머티 같이 있어요. 예, 좀 빠르게 한 것 같습니다. 가스공사, 예, 이거는 조금, 네, 우선은 들어온 것 같아요. 셀트리온 있고, 매도, 한미반도체 로자, 그때였던 것 같아요. 한미는, 네. 하나 예, 들어왔을 때 얘기 나왔을 때, 네, 그때 팔고, 판 거를 좀 매수하면서 매도 비중을 줄였을 것 같아요. 예, 한미반도체 팔아서 저거 산 겁니까? 한국가스공사? 그러네요. 네, 이거를 이러면 NAGA 네. RI인데. 네, 한미반도체를 팔아서 전자를 사지 않았을까요? 네. 좋은 쪽으로. 네, 같은 섹터니까. 네. 그런 쪽으로. 네. 네. 난 뭔가 싶으네. NAGA 뭐 나가리, RI. 네, 나가리. 그, 네. 제 겁니다. 쓰시면 특허 있는 겁니다. 그거 저작권 있는 거예요. 예. 네, LG전자 BH 쪽 매도를 했어요. 매도했고 코스닥 갑니다. 마지막. 네, 보면 에코프로 BM
대주전자재료, 솔브레인 홀딩스. 우선은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고 알테오젠, 오 실리콘2. 예, 잘했습니다. 잘하네요. 매도는 충분히 함직했어요. 원전도 우선은 좀 비우고 다시 채움직했고 ESS 쪽도 그렇고요. 변압기 쪽도 그렇고 TNL 조금 최근에 쳐져 있고요. 지노맨 컴퍼니도 그렇고 PSK 홀딩스를 많이 털었어요.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털렸습니다 이건. 네. IT 쪽 PSK 홀딩스, 테크인. 네. 저 SOOP는 저 뭐하는 회사입니까? 아프리카 TV인데요. 사명을 아프리카 TV? 바뀌었어요. 예, 사명을 바꿔서 좀 회사 이름 좀 그냥 딱 회사 이름만 들으면 뭔지 대충 알게끔 좀 만들어 주지. 그리고 보시니까 수 예. 저 김민수 이렇게 SO 똑같거든요, 저랑. 죄송합니다. 넘어가시죠. 예. 시간도 없는데 죄송합니다. 예. 다 했습니다. 네, 다 했어. 했어요. 다 했어. 그래요. 지금 우리 웅이사 지금 뭐야 이제 6월 이제 뭐 겨우 제대로 된 주간 한 주 이제 보냈는데 네, 계속 고. 네, 계속 시장은? 고로 생각하고요. 금리 수준 보더라도 성장주한테 유리하고, 성장주한테. 네, 유리하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대표님께서 말해준 금리 인하까지 좀 해주.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신흥국에서 중국 쪽 좀 비우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을 비운다고? 네, 중국 매도. 중국 매도. 예, 우리나라 좀 채워주고. 우리나라 좀 채워주고. 네, 이렇게 수급도 좀 유리하고. 어. 뭐 여기에서 실적도 IT, 화장품 뭐 이런 쪽 다 유리한 상황이고 목에 안 찼어요 아직. 목이 안 찼다. IT는 정말 아직 끝이 아니에요. IT는 예, 이게 피토하면서 얘기합니다 이거. 네. IT는 놓으시면 안 되고. 피토하면서? 네. 눈물도 쏙 뽑아주고 피도 토하고 네. 눈물은 못 뺐네요. 눈물은 못 뺐어. IT는 이게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정말 일타로 왜 그런지 IT는 다음 주입니다. 네, 한번 정제 정말 준비를 얘기 드리고 싶어요. IT는 이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두둑하게 챙기게. 이야. 근데 준비 많이 하시면 또 앞에 보면 빨리빨리 해. 그러면 또 다 자르실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오케이. 세 문장 요약으로. 그리고 종목까지 끝에. IT에 네. 대해서 우리 옹 여사가 진심이고 형 민수 형 네. 1분밖에 안 남았어요. 1분밖에 안 남았어. 하나만 줘. 하나만. 시장이 가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 네. 외국인들이 변동성을 줄여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부터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막 무슨 지난번처럼 10,000개 뭐 14,000개 막 뭐 이런 거. 이렇게 10,000개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약간 다소곳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조신하게. 가장 좋은 거는 선현물을 적당하게만 사서 이렇게 끌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막판에 빠!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